증권통 K에서 내일장까지 내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말 하루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우선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켓킹을 좀 뽑아볼게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은 차오르는 연착륙 기대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양대 지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장중 고점 부근에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보시면 2200에서 2500을 박스권으로 설정한다면 지금 딱 중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2350선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모습입니다. 150포인트 2200에서 올라섰죠. 자, 여기에서 이 차오르는 연착륙 기대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그러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5일 연속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간에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 또한 괜찮았었죠.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지표가 비노금 일자리 부분에서는 약 22만 건,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3.5% 수준으로 나오면서 수치상으로는 이전보다도 더욱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약간은 작용을 하는 듯 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률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5%였는데 이보다 0.4%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지출은 적어졌구나라는 인식이 시장에 작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기업들의 비용 절감 전략, 그리고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당히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가지 또 봐야 될 부분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라간다라는 뜻은 노동력이 공급이 추가적으로 좀 증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 쪽에 반응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CPI보다는 고용지표 쪽에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고용시장에 대한 어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서비스업 PMI 지수가 31개월 만에 기준선 50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올해 연착륙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당히 환호할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 의원들은 사실 이와는 반대로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들을 좀 이어나갔었죠. 주말 동안에 계속적으로 여전히 현재 물가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 등등 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현재 물가 목표치가 2%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와는 상당히 또 괴리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서 이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강경한 발언을 해왔었던 이 연은의 블러드 총재가 올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모습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기존에 7%대 금리를 이야기하던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가던 그런 이제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기대감을 키워주는 그런 이제 한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올라오는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5일 연속 좋은 상승을 보여주는 국면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기업의 유리한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임금 상승률과 서비스업 PMI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해서도 좀 내다봐야 되겠죠? 내일장은 어떤 이슈가 이끌게 될까요? 네,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죠. 저녁 시간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텐데, 과연 이 발언이 비둘기적일까 매파적일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시선이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연준의 상태를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작년 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섣부른 대응을 했다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사태를 실질적으로 연준이 초래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국면으로 넘어와서는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비난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섣불리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했다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후폭풍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강력하게 긴축을 진행을 했다가는 또다시 경기 침체로 인해서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월의 발언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표와 결과물,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어떠한 태도를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응 전략을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연준과 파월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간 연준의 주요한 인사들도 결론적으로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혹은 2월 있을 FOMC에서 드라마틱한 피봇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시장은 이미 안 좋았던 것들을 이미 다 반영을 하고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구간에 있으면서 또한 실질적인 지표가 인플레이션 안정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태도로 시장을 바라보되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 없이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10일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물가를 완전히 잡았다는 확신을 하기에는 조금 이를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내용보다는 매파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시장은 여기서 또다시 움츠러들게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예상 밖의 상승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또 고민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나 이번 주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또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 두 가지 이슈는 시장을 뒤흔들 만한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이슈가 다가올 때마다 시장은 점차 눈치 보기 장세로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저점에서 5일 연속으로 어느 정도 이 상승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분명하게 상승이 적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슬슬 주요한 이슈에 대비해서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할 확률이 조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내일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저녁 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활용해서 매매를 진행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오늘의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2,400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저녁 동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정도 들어서는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소로 진행이 될 그럴 확률이 있겠죠. 때문에 오전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의 흐름이 정해지겠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CPI 발표인 이번 주 말까지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2,400 중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2,350 구간 혹은 2,400 정도 구간에서 실망감이 작용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CPI 발표까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CPI 발표를 하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요한 이슈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산재에 있죠. 산재에 있는 만큼 시장이 최근에 반등이 잘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슈를 확인하고 나서 그 이슈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주 시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혹은 CPI에 따라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러한 와중에 계속적으로 이슈 플레이는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시장의 흐름만 보더라도 차이나 모멘텀에 따라서 중국 방역 완화에 따른 관련주들, 수혜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CES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오늘 상당히 탄력 흐름이 좀 좋게 나와줬죠.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꾸준하게 이어나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너무 이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안심할 필요 없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니까 순환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꾸려나가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장 마감하시면서 관심 섹터 눈에 띄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은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해서 돈이 조금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화장품 혹은 게임 쪽 좋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맞물려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긴축의 공포를 덜었다는 점도 역시 맞물려 있는 섹터 게임입니다. 화장품 게임에 대해서 내일 오전장까지 한번 좀 잘 살펴보자라는 관심 섹터 언급 나왔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현지 시간 10일 발표, 또 CPI도 발표가 예정돼 있으면서 이번 주는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눈치 보기와 또 오늘 장의 분위기를 잡아갔었던 긴축 우려가 해소되는 측면,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해소되는 이런 측면들 반영하면서 시장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좋아진 분위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눈치 보기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